오투과학에서 이제 97쪽 통합과학. 자, 깃털이 떨어지네요. 예. 근데 이게 공기가 없으면,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렇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예. 동시에 놓으면 이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다중섬광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떨어집니다.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고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다. 예. 왠지 맞아 보이잖아요. 동시에 떨어지면. 근데 힘은 다른 거예요. 힘은 다른 거고 중력 가속도가 같은 겁니다. 예. 힘은 다릅니다. 힘은 쇠구슬에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얘가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 같다.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안 되고요. 글씨를 똑바로 읽으셔야지 딱 확인이 됩니다. 자, 2kg이고 1kg이네. 그럼 이건 힘은 다른 거예요. 힘은 다른데 중력과 속도가 같은 거예요. 중력과 속도가. 힘이 다른데 왜 중력과 속도가 다르냐?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A가 가속도인데 힘에는 비례를 해. 근데 만약에 질량이 예를 들어서 2배가 돼요. 질량이 2배가 된다. 근데 힘도 2배가 돼. 왜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그렇죠? 가속도가.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되니까 가속도는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A의 가속도가 지금 10m/s 제곱이네요. 보통은 아무 말 없으면 9.8로 하시고요. 10이라고 써있으면 10으로 하시는 겁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연직방향 속도와 같다. 이 같아요. 연직방향 속도는 이쪽 방향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변화되는 건 없어요. 수평 방향 속도는. 연직 방향 속도는 같고 지면에 닿을 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예, 닿을 때까지 맞아요. 중력의 크기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누가 커요? A가 큰 거예요. A가 2kg이기 때문에 A는 사실 20N의 중력이 작용하고 B는 10N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를 이제 튕기는데 질량이 2mm이네. 그러면 그 무게, 힘 이런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얘를 자를 튕길 때 B가 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야. B가. 그쵸? 맞아요? 얘는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데 얘는 2배 더 멀리 간 거야. 그러면 얘가 속력이 만약에 V라고 치면 얘는 이제 이 수평방향 속력 말하는 거죠. 얘가 2V인 거예요. 2V. 2배.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TT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자 처음에 동전이 튀어나가는 속도는 B가 동전 A의 2배이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나? 시간이 똑같은데 거리가 2배가 되려면 수평방향 속도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질량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A가 B의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연직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답은 3번. 자, 던집니다. 처음 공을 던지는 속도는 A가 멀리 날아갔죠? A가 큰 거예요. A가. 두 공을 동시에 던졌다면 두 공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도달하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은 똑같은 거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연직 방향 속도는 같은 거죠. 연직 방향 속도는 요 연직 방향 속도 말하는 거야. 수평 방향 속도야 기억이 A가 더 크겠지만 연직 방향 속도는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으면 똑같아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요 진도를 하고 니네가 이제 2학년 것도 복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2학년 거 해야겠다. 뭐 2학년 거 완전 자신 있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네, 하기는 해야죠. 여기 요 단어까지는 하고 좀 예전 같으면은 그냥 2학년 거는 너희들한테 맡기고 이거 진도 나가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뭐 영재고 데뷔하거나 뭐 이러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런 건 아니죠. 뭐 자사고는 충분히 이 상태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사고는 충분히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뭐 과거까지도 뭐 괜찮아요. 과거까지도. 왜냐면 과거까지도 이 정도 스케줄로 나가면 뭐 물리원이나 화학원 뭐 이런 것도 3학년 과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과거까지는 괜찮은데 영재학교 갈 거면은 이거보다는 더 빡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영재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보다는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나 자사고까지도 요 정도 스케줄이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 학교 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관성.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거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니네가 막 달리기 하고 있어. 근데 결승점을 통과했어. 그러면 더 이상 빨리 안 달려도 되잖아. 갑자기 딱 쓸 수가 없어요. 갑자기 못 써요. 그렇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출발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운동 상태가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근데 버스가 앞으로 가니까 내가 뒤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관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뭐 어떤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엄청 빨리 달리다 갑자기 딱 쓸 수 없어요. 관성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물체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요. 그래서 뭐 기차 같은 거는 맨 처음에 서 있다가 천천히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한 10초 동안 달리게 한다. 그럼 자전거가 이겨요, 기차를. 그쵸? 자전거는 출발하자마자 막 달려가면 되니까. 그거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처음 운동 상태가 정지 상태였지만 금방 가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거. 그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정지해 있는 공에 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공이 무거울수록 움직이기가 어렵다. 움직이는 공이 무거울수록 정지하는 데 더 큰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게 관성에 관한 게 관성 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이제 R자 힘이 0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R자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요게 방향이 바뀌면은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운동 상태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사실. 방향. 속력이랑 방향이랑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속이면서 직선 운동 해야지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등속이긴 한데 회전을 한다. 그러면 그 힘 작용하는 거예요. 등속인데 회전을 한다. 그러면 그건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관성에 의한 현상, 정지관성이라고 표현하면 되긴 하죠. 정지관성에 있는 애들, 이거 탁 치면 동전 그냥 똑 떨어지죠. 이게 원래 정지하고 있었던 애니까. 그 다음에 운동관성, 운동하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원래 가던 방향으로 이제 넘어질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봐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들리면 먼지를 턴다. 이불에 먼지가 있었어. 가만히 있었지? 근데 막대기로 두들겨. 근데 먼지 입장에서는 내가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이 없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사실 요거는 이제 정지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현상은 망치가 헐구어졌을 때 망치 자루를 아래로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단단히 박힌다. 망치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얘가. 근데 물론 요즘 망치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옛날 망치 이렇게 쓰다 보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그럼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망치를 이 자루를 잡고 이렇게 서.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얘는 멈췄는데 자루는 멈췄는데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자꾸 박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간성을 하는 거죠. 자, 요즘 뭐 망치질 하는 학생들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망치가 이게 내려가다가 얘는 멈추는데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박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계속 달린다. 운동관성이죠. 그렇죠? 가고 있으니까.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운동량과 충격량. 요거는 일단 관성만 좀 정리하고 할까요? 자,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관성.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고, 달리기 할 때 선수가 결승선에서 바로 멈추기 어렵다. 어렵죠. 관성이 있어서. 대포를 쏘면 포신이 뒤로 밀린다. 왠지 관성 같긴 하지만 힘이 작용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뉴턴의 운동 3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거. 근데 이건 관성은 아니에요. 힘이 작용한 거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조금만 이따 하고요. 자, 일단 관성만 좀 해결합시다. 1번, 2번 밖에 없네요. 1번, 2번 해보시고 내신 평판에. 정지한 물체 관성 없는 거 아니지. 정지 관성. 물체 질량 클수록 관성 크죠.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곧 멈춘다. 아니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죠. 운동관성. 네, 움직이고 있던 애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자,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 네, 로켓이 가스를 분사하며 날아간다.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네,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네. 그 가스가 로켓을 밀면 로켓이 가스를 밀면 가스가 로켓을 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작용을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맞죠. 정지관성. 뛰어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운동관성. 운동관성. 5번. 여기서 할 수 있지요? 관성이 뭔지. 자, 다시 98쪽에 요런 게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조금 새로운 개념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뭐 이런 정의가 나오고 뭔가 뭐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하여튼 물리학자들 목적은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시면 어떤 식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속력이 얼마가 될 거냐 막 이런 거 계산하려고 이런 식들이 나와. 일단 운동량의 정의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각각 비례를 한다. 운동량을 계산하려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고요. 예.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을 P라고 보통 쓰거든요. 약자로. 예. 질량 곱하기 속도. 여기서 중요한 게 속도인데 속도. 속도랑 이게 속력이랑 같은 게 아니야. 일단 속력이랑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건데 속력은 이거는 빠르기만 있어요. 빠르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m/s 이게 뭐 동쪽으로 가건 뭐 북쪽으로 가건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속력은 10m/s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속도는 방향이 꼭 들어가야 돼. 방향 플러스 속력이 빠르기니까 그게 이제 속도야. 속도는 방향이 중요해요. 뭐 남쪽으로 뭐 10m/s 이거랑 북쪽으로 10m/s 이게 달라요. 속도가. 이거 방향이 꼭 포함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야. 방향이 존재를 해.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운동량도 방향이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자, 이따가 뭐 계산할 때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처음 나오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속도는 단위가 미터/s야. 근데 단위는 똑같아. 사실 속력이나 속도나 단위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쪽 방향이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색한 거는 자꾸 연습을 하시면 금방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1000kg 짜리가 10m/s로 달리고 있네요. 자동차가 엄청 느리게 달리네. 그럼 얘 운동량을 구해라. 그러면 어쩌라고? 질량 곱하기 속도 1000kg 미터/s. 얘 운동량 만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하면 됩니다. 트럭은 이제 똑같이 10m/s지만 얘는 운동량이 2000kg 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 2만. 되죠? 네. 근데 질량이 똑같은데 얘는 10m/s, 얘는 20m/s.
얘는 운동량 2만, 얘는 만.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두려워 마시고 운동량을 구할 때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량은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예,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근데 뭔가 충격을 받을 때 힘이 작용하면 충격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맞아요. 예. 좀 이상한가? 하여튼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뭐 이렇게 때리는데 당연히 힘이 커야지 충격량 커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뭔가 충격을 받을 때 센 힘이 작용해야지 충격량이 커지겠죠? 근데 이거 때리기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짧게 때리는 거랑 이렇게 눌러서 때리는 거랑 눌러서 때리는 게 더 아파. 눌러서 때리는 게 더 아파요. 시간이 길수록 아파요. 이게 뭐 권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잽잽 날리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맞는 거보다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서 때리는 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작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랫동안 작용해야지 충격량이 커요. 충격량이 큽니다. 뭐 손목 때리기 같은 거 할 때 짧게 탁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아파요. 시간이 짧으면. 그러니까 충격량은 힘에도 비례하고 시간에도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제 충격량에 관한 문자는 I를 쓰고요. I는 F 곱하기 T. 뭐 델타 T라고 써도 됩니다. 이건 변화량이니까. 작용하는 그 동안의 힘이기 때문에 델타 T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근데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기 때문에 뉴턴이고 시간 단위는 물리학에서는 다 세크 단위를 씁니다. 시간 단위 아워를 쓰지 않고 그 뉴턴 세크 이게 충격량의 단위가 되죠. 자, 일단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의를 했는데 얘가 뭐가 달라 보이긴 해요. 예,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곱할 때도 얘는 질량 속도하고 얘는 힘 시간하고 그쵸? 뭔가 많이 다르잖아 얘가 둘이. 근데 얘가 알고 보면 엄청 관련이 깊은 물리량이고, 자, 단위가 달라 보이지만 옆에 있는 단위는 이건 뭐 또 똑같네. 예. 일단 단위 환산을 해보면 1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맞아요? 이게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써도 되지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힘의 단위를. 자, 그래서 뉴턴 세크인데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거기에 세크를 곱해. 근데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거 아시죠?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 단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뉴턴 세크랑 똑같아요. 왜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크를 곱하면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봐봐, 운동량 단위랑 결국에 충격량 단위랑 어때? 같죠? 이게 되게 관계가 있는 어떤 물리량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도 방향이 있어요. 힘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힘의 3요소는 이제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인데 방향이 있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충격량도 그래서 방향이 있어요. 충격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어려운데,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과 부호. 만약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크기가 같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므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므로 방향에 유의해야 한다.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계산할 때 오른쪽을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정반대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충격량의 크기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하시면 되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단위 환산 우리 해봤고요. 아직까지도 엄청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집에 가기 전까지는 알고 갈 거니까 너무 무서울 필요는 없고. 자, 어렵지요. 이거는 별로 이해가 없네. 자, 예를 들어서 뭐 3N의 힘으로 뭐 3초 동안 가했다. 그럼 충격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9야 9. 안 어렵지? 이해 가시죠? 만약에 뭐 한 뭐 6N의 힘으로 뭐 3초 동안 가했다. 충격량 얼마예요? 18N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정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 구해봐.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돼, 그냥. 그게 정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힘하고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요. 힘, 시간 그래프. 근데 얘가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 이거야. 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넓이 구하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 할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뭐야? 충격량이야, 충격량. 의미가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있겠지만 힘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요때도 넓이가 충격량인데 요때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겠죠? 요때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N이고 얘가 10초다. 충격량 얼마야? 100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죠? 충격량 얼마야? 50N세크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가 10N이고 얘가 10초 동안 이렇게 힘이 가해졌다. 충격량 얼마예요? 100이죠 이거는. 그쵸? 100입니다. 100N세크. 만약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뭔가 이제 충격이 가해질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원래 뭐 적분을 해야겠지만 너희들한테 뭐 적분하라라는 건 아니고 요 넓이가 충격량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넓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 자, 이런 정의를 하는 이유가 애들이 충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요런 거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구슬이 굴러가는데 이 구슬이 굴러가고 이 구슬 부딪힌 다음에 얘 속도 얼마 되고 얘 속도 얼마 될 거냐 이런 거를 계산하려고 이런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유도하는 거는 있어요. 일단 유도하는 거 먼저 해볼까? 그게 더 어려운데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F는 MA. 그냥 따라서 하세요. F는 MA
근데 A가 뭐냐면 M은 질량이고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A가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다 쓸게요. F는 MA인데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잘 봐. 일단 델타 T를 옆에다 곱해놓자. 여기다 델타 T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게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원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에서 처음 거 빼는 거거든요. 질량을 이제 여기다가 분배 법칙으로 곱해 놓으면 여기는 이제 F 델타 T고 요거는 MV 나중에서 MV 처음 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힘 곱하기 시간이 뭐라고? 충격량. 이게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라고? 운동량이죠. 그래서 얘가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요런 식이 하나가 나와요.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죠. 이거를 한마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써요. 이렇게. 자,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 문장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물론 위에 써있죠. 위에.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이걸로 뭘 써먹을 거예요. 자, 근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이제 식으로 일단 유도를 해봤고, 이해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랑 B랑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가하는 힘이랑 부딪힐 때 있잖아. 그러니까 요 힘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고, 그럼 반작용으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또 있겠죠. 요 힘이 어떨까? 요 힘이, 두 힘이 같죠?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잖아요. 근데 부딪히는 순간 시간 어때? 시간 당연히 같죠? 얘는 1초 부딪히고 얘 2초 부딪히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B에 작용하는 충격량하고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부딪히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충돌하잖아? 그럼 충돌하면은 항상 충격량의 크기가 항상 같은 거야. 항상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 방향은 반대지. 크기는 같은데 크기는 같은 거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 자, 엄청 어려운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자,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이거는 충돌할 때긴 해. 근데 이거는 그냥 충돌하는 거랑 상관없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었어. 질량 M짜리가 V1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뒤에서 바람을 후 불어줬어요. 그럼 얘는 힘이 T초 동안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 나중에 어떻게 돼?
바람 후 불어주면 얘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형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 운동량이 mv1이었는데 충격량 ft만큼 받아. 근데 이거는 방향은 고려를 하셔야 돼. 지금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증가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넘기면,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FT는 mv2 빼기 mv1이죠? 아까 식으로 유도한 거랑 똑같은데, 충격량은 그래서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아직도 뭐 좀 그렇죠? 예. 왜 자꾸 이거를 뭐 하려고 하나 싶은데 이걸 써먹을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돼? 충격량이 커져야지. 충격량이 커지려면 힘이 커지거나 시간이 길어지거나,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면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제 군대들 다 나중에 가겠죠. 대포를 쏠 때 화약을 여기 있고, 여기 화약이 꽝 터지면서 이 힘으로 이걸 밀어냅니다. 근데 이 포신은 이제 대포가 날아가는 이 포신 말하는 거죠. 포신이 길면 같은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포신이 긴 거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다라는 거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빨리 쌓여야지 어떻게 돼? 멀리까지 가지?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금 가겠지만 얘는 멀리 가는 거야. 그 대포 포신이 엄청 긴 거야. 총도 그런데, 총도 군대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K2 소총이거든. 소총은 이렇게 좀 길어, 포신이. 근데 권총은 뭐 장교나 쏘겠지만 권총은 짧잖아. 이게 짧으면은 별로 멀리까지 못 가요. 소총은 그래도 저기 한 250m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신이 길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같은 힘이라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지고 운동량 변화량 커져서, 그건 결국에 뭐냐면 나중에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발사되는 그 속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멀리까지 내보내질 수 있습니다. 야구공을 큰 힘으로 쳐야 멀리 날아가. 뭐 이거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야구를 할 때, 뭐 이렇게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라고 하는 걸 해. 뭔 소리냐면, 이게 야구를 칠 때, 야구할 때요, 공에 맞았다라고 해서 맞고 그냥 가만히 있지가 않잖아. 어떻게 이렇게 맞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리거든요. 폼을 잡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접촉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 중요한 건데, 폼이 만들어져야지 이 시간을 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축구나 농구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축구할 때도 공을 멀리 차고 싶으면 공을 오랫동안 차야 돼. 물론 세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밀듯이 차요. 밀듯이. 그냥 이렇게 차면은 멀리 안 날라요. 공을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그러면은 접촉 시간이 늘어나서 멀리 날아가고, 농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농구할 때도 슛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날아가요. 이렇게 해야지 날아가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야지 멀리 날아가. 물론 천천히 하라는 말은 아니지.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힘은 똑같이 하는데 폼을 유지를 해야지 멀리 날아가는 거야. 그런 이유가 다 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속도 방향이 있고 운동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맞고요. 운동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과 같은 겁니다. 질량은 방향이 있나? 질량이라는 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뭐 남쪽으로 1kg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있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야, 얘네 둘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 됩니다. 충격량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와 같다. 속도의 단위랑 같은 건 아니고, 충격량은 뉴턴 세크긴 해. 근데 이걸 변화를 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는 있죠. 근데 속도는 그냥 미터 퍼 세크잖아. 그러니까 속도의 단위와 같은 건 아니고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뭐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배기 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간성은 했고, 좀 어려워도 6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3번부터 6번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3번에서 6번. 6번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죠. 해볼게요. 6번 조금 어렵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질량 1kg인 자동차가 동쪽으로 10c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단 요게 지금 단위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0.1m/s를 고치셔야 돼요. 요런 거를 이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10cm가 0.1m니까 얘도 0.1m/s를 고치셔야 되고 500g도 0.5kg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0.1이고 얘는 2죠. 2 곱하기 1, 2. 얘는 0.5 곱하기 0.1이니까 0.05야. 알겠어요? 운동량 크기는 방향은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크기는. 운동량은 원래 방향이 있지만 그냥 크기라고 말하면은 이게 동쪽이나 서쪽이나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순입니다. 지금 이거를 kg m/s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으시고, 자, 질량 0.1 50m. 그럼 얘는 5다. 5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질량이 500g 0.5 크기가 같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은 상관이 없고 얼마여야지 5가 되겠어요? 10이죠, 그쵸? 1번. 운동량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힘 시간 그래프죠? 밑면의 넓이가 뭐야?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 근데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꼭 까먹기 전에 2분의 1 하시고, 2분의 1 까먹으니까 까먹기 전에 2분의 1 쓰시고, 4 곱하기 3 6 뉴턴 세크. 6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 해봐요. 그 뭐지? 예? 5번에 0초, 3초 뒤쪽으로 안 도와주고. 예? 그 5번에 있잖아요. 응. 0부터 1까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도와요. 앞쪽 그 떨어지는 거 구간만 도와주고. 뭔 얘기지? 그러니까 힘이 커지다가 줄어들었죠?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쌤이 음. 그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하셨잖아요. 네, 그 실제 그 삼각형의 저 삼각형 그래프를 보여보면 0부터 3이니까 4 곱하기 4라는 거잖아요. 0부터 3은 3이지. 왜 0부터 3은 4? 0부터 3은 3 아니에요? 0부터 3은 3이잖아. 왜 4? 여기가 4다 이거잖아요. 이게 3이잖아요. 아, 그런데요? 네. 여기지? 네. 갑자기 이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봐. 얘 운동량 얼마지? 얘 운동량 얼마일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 얼마일까요? 25죠, 그쵸? 근데 이게 방향이 다르지, 얘네가. 이게 보통 오른쪽으로를 플러스로 그냥 하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구하고 나면은 얘가 V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로.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왜,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얘가 5인 거는 변함없죠? 5인 건 변함없습니다. 질량이 5인 건 변함없다는 거죠. 질량이 5인 거는. 자, 잘 모르겠죠? 읽어도 잘 모를 때는 외운 걸 써먹는 거야.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과 같다. 이렇게 써보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과 같다. 충격량이 45라고 돼 있죠?
충격량이 45는 운동량의 변화량 것 같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충격량의 크기가 45라고 했는데,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플러스를 할 거고,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근데 잘 봐라. 이 공이 부딪힐 때 있잖아. 이 힘이, 벽에서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힘이.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45로 써야지 똑바로 풀려, 이게 어려운 건데. 크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45N 세크다 이렇게 써주는 거여서 마이너스 45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좀 풀 수 있어요. 자, 45 쓰시고, 나중 운동량은, 질량은 5고요. 나중 속도 있겠지. V라고 쓴 거예요, 지금. 그쵸?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25죠? 그럼 이러면 1차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V는 얼마여야지 되지요? 그쵸, 마이너스 4야 되죠. 그쵸? 이렇게 써놓으면은 V는 마이너스 4면 되는구나. 이렇게. 굳이 이 양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1차 방정식은 식만 잘 쓰면 풀려요. 근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없잖아, 이게 답이.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 지금? 속력은 사실 방향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고 마이너스 4라고 쓰는 이유는 얘가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풀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자, 여기 해볼게요. 100쪽에. 근데 이거랑 뭐 안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거든요. 이런 거랑 안전이랑 뭔 상관이 있나 싶은 거지. 안전이랑 뭔 상관이 있지? 자, 아무튼 기억해야 될 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자, 봐봐. 이게 자동차가 부딪히는 과정인데요. 자동차 속력이 똑같아. 얘는 속력이 똑같은데 나중에는 어찌됐건 부딪힌 다음에는 나중에는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겠죠. 정지하겠죠. 그럼 질량도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다 어떨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거죠. 그렇죠? 이 둘의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야.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고? 충격량. 충격량이라고, 충격량.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이게 다 정의잖아, 이게.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 얘가 일정. 일정한 값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봐봐요. 시간인데, 딱딱한 이런 벽에 부딪힐 때 꽝 부딪히겠지. 시간이 짧겠지. 얘는 우당탕탕 콩콩콩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잘 봐. 시간이 짧으면 힘은 어떻게 돼? 힘은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왜냐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부딪히면 힘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다치는 거야, 사람이.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길게 부딪히면 길게 부딪히면
힘이 작아지니까 힘을 적게 받으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식이 나오는 거는 운동량이 일정하고요. 운동량이 일정한 값이고, 그럼 충격량도 일정한 값인데, 얘가 일정한 값일 때는 힘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그 F는 지금 T분의 델타 T분의 I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F는 델타 T분의 I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힘은 반비례 관계이죠. 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이 커져서 어떻게 된다? 뭐 다친다, 이거 다친다. 근데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이 작아져서 안 다친다, 이거야. 안전하다, 이거 안전하다. 자, 그래서 어디 착지할 때 있잖아. 뭐 좀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 그럼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구부려요. 무릎을 구부리면은 얘가 멈추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무릎이 안 다쳐요. 근데 무릎을 안 구부리고 착지를 딱 했다. 그럼 무릎 이제 뭐 그 인대 나가고 막 이래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겨울에 농구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무릎을 구부려야 돼. 착지할 때 무릎을 안 굴리면 안 돼. 아니면 아예 그냥 한 바퀴 굴르세요. 굴르는 게 안 다치는 거. 축구 같은 거 할 때 막 부딪힌 다음에 막 떼고떼고 구르잖아요. 굴르는 게 안 다치는 거. 어디 까지긴 해도 뭐 뼈가 부러지진 않는 거.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시간을. 충격량이랑 충격력이랑 다른 거다. 충격량이 같더라도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충격량이랑 충격력이랑 다른 거. 충격력은 힘이야.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높이가 똑같으면 여기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속력이랑 정지, 요 속력 정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 근데 얘는 딱딱한 바닥에서는, 잘 봐, 그래프로 설명하는데, 딱딱한 바닥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면적은 똑같아야 돼. 왜냐하면 힘 곱하기 시간에서 면적이 뭐예요? 충격량이죠. 그쵸? 충격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SA랑 SB는 같아, 지금. 근데 시간이 짧으면 힘이 이렇게 증가돼서 평균 힘이 커지니까,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 계란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이 작으니까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SA, SB는 면적이 같다. 충격량 똑같다. 힘은 A가 더 크고요. 시간은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안 깨지려면은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유가,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백이라던가 범퍼 있죠, 범퍼. 범퍼 안에가 비어 있대. 그래서 범퍼는 잘 깨져요. 범퍼는 실제로 깨져도 차 엔진이 손상되거나 이런 거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푹신푹신한 애들은 이제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치게 합니다. 이런 미트 같은 거, 보호대 같은 것도 그렇고, 요 무릎을 구부려야 좋습니다. 안 구부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 뭐냐면 야구할 때 야구공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손을 좀 뒤로 빼면서 잡는다 이 소리야. 손을 뒤로 빼면서 잡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버티고 잡으면은 멋있을 수는 있어요. 멋있을 수는 있는데 이 팔에 충격이 가는 거고, 야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렇게 딱 멋있게 잡긴 하더라고요. 빵빵 소리 나게. 근데 메이저리그 포수들은 이렇게 잡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로 빼면서 이렇게. 그거 안 아파요. 멋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뒤로 빼면서 잡는 게 충격이 줄어듭니다. 충격력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거 푹신푹신한 애들은 다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4번 1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질량이 2000kg인 자동차를 5초 만에 정지시키려고 한다. 자,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뭐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시고, 충격력은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F라고 할게요. 이게 해당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나중 운동량 0이에요. 그쵸? 나중 운동량 0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처음 운동량. 물론 이거 계산하면 F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그게 정상인 거야, 원래. 왜냐하면 이게 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F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00이고, 답은 이제 크기라고만 물어보잖아. 크기. 400N 쓰면 돼요. 이거를 마이너스 400N 쓰는 것보다는 그냥 크기는 그냥 400N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풀 때 이쪽을 플러스로 하냐, 뭐 이쪽을 플러스로 하냐,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애는 왼쪽을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한다, 뭐 이러면 플러스 나올 수도 있어. 답을 쓸 때는 400N 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방향에 대한 설정은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여서, 일단은 오른쪽을 나는 플러스로 할 건데, 계산했을 때 요게 나오고, 이건 방향이 반대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400N만 쓰면 됩니다. 5, 6번 한번 풀어봐 주시죠. 자, 좀 글씨를 잘 읽어봐 주시고,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정지하는 건 둘 다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파편 튀겨나가도 정지하는 거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고요. 그러면 충격량도 같고, 평균 힘의 크기는 안 같죠? 힘은 얘가 더 센 거야, 그쵸? 힘은 단단한 바닥에서 힘이 더 세게 작용해서 깨진 겁니다. 자동차의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까지, 충돌을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7번부터 17번까지 일단 내신 컴퓨터 7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고,
근데 또 문제는 또 어려울 겁니다. 7번에서 일단 17번 풀어보고요. 또 문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풀 때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VA, VB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하였다. 충돌로 두 물체는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운동하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꽝 부딪히고. 충돌 전 A의 속도의 크기는 B의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그래야지 부딪히지? 생각을 좀 하시면 B가 크면은 뭐 안 부딪히죠. A가 커야지. 충돌 전 A의 방향은 충돌할 때 A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 부딪힐 때 힘은 어디로 받겠어요? 이렇게 받겠죠? 힘을. 그러니까 충격량의 방향하고 다른 거죠? 자꾸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충돌 시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맞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부딪힐 때 힘은 크기가 같고요. 시간도 같기 때문에 물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근데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래서 3번, 답은 3번이고. 자, C 충돌 시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 힘을 일로 받겠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충돌 전 B의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 같네. 둘 다 오른쪽인데 둘 다 오른쪽으로 갔다. 근데 뭘 좀 뭐 서술을 해야 되네요. 그럼 충돌 전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속도가 오른쪽이니까 그러는 건데 오른쪽이고 충돌 시 힘의 방향도 오른쪽이야? 힘의 방향 오른쪽이에요. 그 B는 오른쪽이죠.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어서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도 오른쪽이죠. 뭐 장하게 썼는데 아무튼 B 같은 경우에 그 속도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고요. 충돌할 때는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인데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둘이 같은 거죠. 자, 9번 뭐 요런 그래프가 나오면 좀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운동량이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쵸?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고 A 같은 거는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네. 그런 거야 지금. 0에서 4초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운동량이 0에서 2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밑면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0에서 2 됐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2죠. 2. 충격량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맞잖아? 4초 때 물체의 속력은 0.5m/s이다. A에 A 운동량 써있어. A 질량만 알면
속력 구할 수 있어요. 질량 얼마예요? 2라고 써있죠? 운동량의 정의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1이죠, 1?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써있는 거 그냥 보고 하시면 돼.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B에 힘이 작용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운동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야. A는 힘 작용하는 거 구할 수 있고요. A에 작용하는 힘 구해볼게. A에 작용하는 힘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2고 충격량은 시간 곱하기 힘이잖아요. F는 2분의 0.5 평균 힘이라고 사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뭐 F는 0.5N이 되는 거죠. 평균적인 힘은.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서술형 10번은 이제 아까 포신 문제랑 같은 거죠. 이게 대롱이 길면 바람총의 길이가 길면 멀리 날아가는 까닭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총의 길이가 길수록 힘이 작용하는 뭐가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죠. 때문에 충격량이 증가하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여 여기 맨 끝에 나오는 속도 있죠? 이게 빨라지는 겁니다. 화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작용하는 힘의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량이 증가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하여 화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나오는 끝을 나오는 화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11번 공이 벽과 충돌할 때 공이 벽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쓰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단데 이게 2kg이니까 잘 봐. 10에서 12 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 한쪽을 플러스로 하고 한쪽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푸세요. 원칙적으로.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10이죠.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12를 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22가 되고 근데 왜 마이너스냐? 힘이 벽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쪽 방향이어서 마이너스가 돼. 이쪽 방향에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한 다음에 12번에 0.1초 동안 0.01초네요. 0.01초 동안 부딪혔다면 평균 힘의 크기는 22 F 곱하기 0.01 이게 이제 충격량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100배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식을 쓰고 푸세요. 식을 쓰고 100배 해주면 되잖아. 식을 쓰고 풀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면은 이게 한 220 정도 이렇게 쓰고 읽거든. 식을 쓰고 풀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의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뭐라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뭐예요? 충격량.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뭐 같은 거죠? 근데 얘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나중에 그 속도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야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니?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20. 처음 운동량 0이죠, 0.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충격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은 거고, 그쵸? 충격량과 나중 운동량 같은데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결론적으로 충격량하고 나중 속도랑 비례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나요? 4초일 때는 이만큼이 충격량인데 2초일 때는 이만큼이잖아. 이거 4분의 1밖에 안 돼. 그쵸? 그래서 4초일 때 속력은 2초일 때 속력의 4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 계산하셔도 됩니다.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게 4배가 되는 거죠. 14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5kg의 물체의 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잘 해석을 잘 하셔야죠. 운동량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증가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냥 똑같네. 그러니까 요때 뭐 한 거지? 요때 힘이 작용한 거, 힘이. 요때. 그 나중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5초 후 물체의 속도의 크기, 운동량 있고요. 질량 5라고 써 있잖아. 운동량의 정의죠. 4 맞죠? 자, 0에서 5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20이죠. 0에서 20이니까. 이거 뭘 밑면의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 20이고. 그럼 F 곱하기 T인데 T가 몇 초야 지금? 5초네, 5초. F 평균임은 4N이 되고, 그냥 여기서는 힘이라고 해도 되는 이유는 요게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럼 사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4N으로 꾸준히 5초 동안 민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 힘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운동량 변화량 20이라고 써져 있지? 운동량 변화량 20이잖아. 충격량 크기랑 똑같은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래프가 뭐 15, 16, 17 풀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15, 16, 17 해보세요. 아직 시간은 선생님이 아까 짧게 줘가지고 다 못한 것 같아서 15, 16, 17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네, 하세요. 그 17번에 네. 그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건데 예? 그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네. 그 유리컵을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는 거는 충격을 그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오늘 배운 게 그거고. 예. 근데 1번에 보면은 그 충격력을 그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원리 그쵸. 예. 사실 그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약간 압력을 증가시킨 이유도 있긴 해요. 요거는 사실은. 예. 힘이 작용할 때 딱딱한도 있는데 모서리래잖아. 예. 그 힘이 접촉하는 면적을 줄여가지고 압력을 증가시킨 거지. 물론 이제 딱딱하니까 시간도 짧은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써져 있네.
됐어? 해도 돼? 해봅시다. 15번. 자, 그 충돌 시간을 늘려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한 거야? 힘의 크기를 줄인 겁니다. 줄인다. 줄여서 완전하게 착지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자.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S1과 S2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충격량이 크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같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같은 높이 아니면 또 달라요, 사실. 근데 같은 높이라고 써져 있겠죠. 같은 높이죠. 유리컵에 힘이 작용한 시간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와 시간 다르죠? 이 다르죠? 그래프 읽을 줄 아시죠? 그렇죠? 네. 시멘트 바닥은 이만큼, 푹신한 방석은 이만큼. 자, 컵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보다 크죠? 평균 힘이 한 뭐 중간이라고 쳐도 이만큼이고요. 푹신한 바닥 한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그래서 아무튼 1번이죠 답은. 이거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1등급 도전하기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쉽지는 않죠. 좀 길게 좀 생각하시고, 요거는 숙제로 좀 1번부터 4번까지 숙제로 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